드넓은 바다 한가운데 펼쳐진 약 200헥타르의 김 양식장. 어민들이 김 포자가 붙은 김망을 바다에 설치하는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수온 상승으로 채묘 시기가 10일 정도 늦어지긴 했지만 김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뭐가 김이에요? 예, 이렇게 까맣게 점점점 있는 게 다 김이에요. 이게 얼마 정도 자란 거예요? 25일 정도 자란 거예요. 최근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한류 열풍에 김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 우리 김은 세계 김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산식품 중에서는 최초로 수출 1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도 이미 9월까지 1조 원을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원료인 물김 생산량이 50에서 60만 톤 사이에 머물러 있어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내수와 수출에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내년 마른 김은 올해보다 약 7% 증가한 1,000만 속을 추가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 김을 양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고수온에 강한 김 양식 품종을 보급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생산 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간 해외에서 노리나 씨위드, 레이버로 불려온 김이 우리식 김 영문 명칭인 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김 등급제를 도입해 소비자는 좋은 김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생산자는 김 품질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품질의 김 생산을 유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1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분식집.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갈수록 오르는 배달앱 수수료가 부담입니다. 배달 수수료 부담이 늘자 배달 주문 음식 가격을 매장 주문 가격보다 올렸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에서 메뉴를 주문할 때 가격은 9,100원. 배달비를 빼더라도 같은 메뉴가 배달앱에서는 1,300원 더 비쌉니다. 배달앱 수수료율이 오르면서 배달 메뉴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상당수 햄버거 프랜차이즈들이 이른바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는데 프랜차이즈 업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7월 출범한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수료율을 두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은 차등 수수료율 도입을 제안했지만 입점업체들은 매출 상위 60% 업체에는 기존 수수료율이 유지된다며 거부했습니다. 수수료율을 5%로 내리되 입점업주가 배달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2위 쿠팡이츠의 상생안도 반발을 샀습니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 수수료율을 최고 5%로 제한하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30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9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수수료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배달라이더 위치 정보 공유나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의의 핵심인 배달 수수료율을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공익위원 의견을 참고해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하고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다음 달 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2년 연속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은 민생과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며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세 소상공인 90만 명에겐 5만 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68만 명에겐 2천억 원 규모의 신규 배달비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은행이 협업한 신규 보증부 대출은 올해보다 2조 원 늘린 14조 원으로 확대하고 전환 보증 대출 규모도 2배로 늘려 1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의 판매량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라며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소상공인이 걱정 없이 사업하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들여다볼 뉴스 키워드 노동조합 회계 공시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추진 방침을 발표하자 당시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조 회계 장부를 조합원이 아닌 전 국민에게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반면 노조가 국고 보조금과 조합비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적 지원을 받는 만큼 정부는 국민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노조 회계 장부의 대국민 공개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노조의 사회적 역할이 커진 만큼 국민에게 회계 운영 실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의견과 노조 회계에 문제가 있다면 조합원의 회계 감시를 강화하면 될 일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섰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공시 쪽으로 기울었는데요. 지난해 고용부의 설문조사 결과 취업자의 88.3%가 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겁니다. 조합원 대상 설문에서는 조합비가 투명하게 운영되냐는 질문에 부정응답이 긍정을 앞섰습니다. 공시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공시를 요구할 거란 응답도 66.7%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노조 회계 공시 제도를 시행하며 노동개혁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지난해 공시 결과 노조 임직원에 지급하는 경비인 업무 추진비가 조합원을 위한 정책 사업비나 교육 홍보비보다 많이 지출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0%가 넘는 공시율을 기록했습니다.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비조합원의 노조 가입 선택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걷기 좋은 가을, 산책이나 등산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아웃도어 워킹아의 수요도 늘어나는데요. 소비자원이 8개 브랜드의 아웃도어 워킹아를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유해물질 관련 문제는 없었지만 제품별로 기능성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보행 기능성은 아이더의 오르공 V3, 네파의 카이트, K2의 휘스트 제품이 우수했고요. 노스페이스의 시에라,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의 버킷 마운틴 제품은 상대적으로 쉽게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착용 만족도는 컬럼비아의 벤슨 와이드핏이 가장 높았고 K2의 휘스트가 뒤를 이었는데요. 소비자원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워킹화로 네파의 카이트를 꼽으며 소비자24에서 각 제품의 품질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